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 국내임 전당대회 그리고 한동훈 전 국내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이런 거일 텐데 왜 갑자기 오세훈 홍준표냐. 그리고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관련 영상을 올렸고 그제도 관련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왜 오세훈을 얘기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겸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그와 동시에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오세훈이라고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저도 그냥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이라고 치면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뜹니다. 평소에는 이 정도로 뜨지 않습니다. 오세훈 기사가. 왜냐? 오세훈은 그렇게 대중의 우리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은 분명히 서울시장이긴 하지만 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매력,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그런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관련 기사나 또는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 서울시 관련 기사가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오세훈이랑 쳤을 때 벌써 오늘 하루에만 해도 기사가 몇 개가 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 검색어를 좀 더 조건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뜨냐면 이렇습니다. 무슨 정책 밀리언셀러 오세훈 이런 게 뜹니다.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세훈이 손만 대면 미다스의 손 오세훈 손만 대면 터진다 이런 식으로 이 서울시가 어마어마하게 뭔가 잘하고 있다. 오세훈이 뭔가 서울시장으로서 참 잘하고 있다. 그 서울시정에서 뭐만 내놓기만 하면 이 시민들한테서 어마어마한 이런 환영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체명과 그런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6월 14일 날 나온 기사, 6월 15일 날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민 취향 저격 서울시 정책 내놓으면 100만 명 달성. 그리고 이 해당 기사 말미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의 니즈에 서울의 매력을 더했더니 일상과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밀리언셀러 정책이 탄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정책을 통해 시민 행복 매력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 오세훈이가 미다스의 손 또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서울시 정책들이 정말 서울 시민한테서 그렇게 환영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밀리언셀러 정책 팡팡 터지는 그런 정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지지율은 왜 그 모양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시장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얼마나 갖은 욕설에 거의 가까운 그런 비난을 해댔습니까? 문재인의 사냥개, 깜도 안 되는 애, 그 다음에 뭡니까? 뭐라 했더라? 폐쇄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서 굳이 그렇게 다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패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그 베레벨 거의 욕설에 가까운 그걸 썼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홍 시장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위원장을 그렇게 비난하고 그런 시간이 있느냐? 대구시정이나 신경 써라. 그랬더니 이 홍준표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 대구시정은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으니 누구처럼 시정에만 전념하라는 모욕성 발언은 하지 말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뭔 말입니까?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구 시민들로부터 홍준표라는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구에서 홍준표란 차기 대권주자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그겁니다. 홍준표란 사람의 지지율, 그 누구보다도 대구시정을 잘하고 있는 그 홍준표는 왜 지지율이 그 모양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세훈과 홍준표 마치 자기가 한동훈의 경쟁자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이 국민의힘의 정통 보수
뭐 보수 적자인 것처럼, 또 한쪽은 또 뭡니까? 이 한동훈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이 국민의힘의 본류인 것처럼, 자기야말로 정말 보수인 것처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당원들 향해서 배알도 없이 어디 저기 좌파 들러리 문재인 사냥개나 하던 그 깜도 안 되는 폐쇄자 같은 애를 그렇게 지지를 하느냐, 이렇게 늘어났던 홍준표, 요 두 사람의 차기 대선 주자 또는 장래 정치 지도자 적합도 조사, 그 결과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볼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6월 2주차 조사 결과, 그리고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는 제가 그저께 오세훈 관련 영상을 찍을 때 잠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오세훈이 그렇게 잘 나고, 오세훈 서울시가 그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말 서울시정을 잘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왜 오세훈의 지지율은 그 모양인가? 더군다나 오세훈의 서울시의 지지율은 왜 그 모양인가? 오세훈의 서울시 지지율은 왜 한동훈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일단 오세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세훈은 자기야말로 이 뭐랄까, 이 정책에 있어서는 달인이다. 그래서 뭐 직구 금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제에 대해서 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뭐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만, 그런 논쟁을 하는 와중에서도 뭐 우리 서울시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또 홍보 내지는 선전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도 서울 시민이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비중을 봐도 분명히 5명 중에 1명은 서울 시민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 오세훈 서울시가 하는 정책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뇌리에 박힌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세훈이 최소한 2021년 4월 달에 서울시정에 복귀하고 나서 지금 3년 넘게 지났는데 그 3년 동안 한 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와, 이거는 정말 오세훈만이 할 수 있고 정말 이거를 통해서 오세훈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 차기의 대권 주자로 나가도 나는 오세훈을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는 예전에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할 때 그 누구보다도 서울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저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박원순이를 이 기사로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피해도 상당히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몇 건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가 뭔가 이 가시적인 그런 성과를 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쭙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신다고 한다면 오세훈은 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이 언론 매체들에서 마이더스의 손 오세훈, 손만 대면 팡팡 터진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써줄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 또 서울시장을 하고 있고, 임기를 꽉 채운다면 얼마입니까? 2022년부터 2026년이니까 여러분들, 오세훈은 그야말로 12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을 10년째 하고 있는 건데, 서울시장을 10년째 하는데 오세훈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은 불과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물론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도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박원순이라는 사람도 마지막에 가서는 대선 주자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졌지만,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했느냐? 거의 2016년도까지 그런 지지율을 기록했고, 박원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30%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장기간, 상당기간 박원순이가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세훈은 박원순을 엄청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이 오세훈의 인터뷰를 보면 박원순 10년을 과거 지향적이었다, 뭐 서울시가 퇴보했다, 서울시를 일하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뭔 말이냐면 서울시 자체를 정말 쓸모없는 조직으로 만들었고, 이 서울 시민들한테 이 첨단, 대한민국의 첨단 수도 서울이 아니라 정말 어디서 가서 벼농사나 짓고 그런 서울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 오세훈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쩌고 저쩌고 서울시청도 너무 잘 이끌고 이렇게 자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오세훈은 그때 당시에 박원순이 기록했던 그 지지율의 15분의 1, 20분의 1밖에 기록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 오세훈은 그런 지지율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로지 정책으로서 평가받는다. 아니, 정책이 평가받으려면 그 정책이 알려져야 되고, 그 정책이 정말 성공적이어야 되고, 그 정책이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한다면 오세훈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오세훈 지지율은 이렇게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느냐? 오세훈 전국적인 지지율 2%, 서울시에서는 얼마냐면 8%입니다. 8%.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은 이미 과거에 서울시장을 2006, 7, 8, 9, 10, 11, 6년 동안 한 적이 있고, 이번에 들어와서 또 2021, 22, 23, 24, 4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서울시 안에서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한 사람의 지지율이 8%밖에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의 서울시에서의 이재명 지지율이 12%, 한동훈의 지지율이 11%입니다. 근데 왜 오세훈 지지율은 8%밖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오세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세훈 또는 유승민 또는 뭐 그 소위 말하는 개보신당 또는 바른정당 계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혁신 보수, 뭐 별의별 보수 다 읊어대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원희룡 전 장관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 보수 막 운운했습니다. 저는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을 만났을 때도 그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보수 앞에다가 이 수식어 붙이는 애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가짜다. 이런 취지로 제가 비판한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뭔 따뜻한 보수입니까? 보수면 보수지. 어디서 따뜻한 보수가 나옵니까? 차가운 보수도 있고 미지근한 보수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그렇게 늘어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오세훈과 같은 이런 부류들은 자기들이 마치 중도 확장성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이 수도권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세훈의 그런 발언들 한번 다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도 불과 8%밖에 나오지 않고, 그러면 인천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천 경기에서의 오세훈의 지지율은 얼마냐면 1%입니다. 여러분들, 1% 나온 사람은 우리가 오세훈은 수도권에서 확장성이 있어, 오세훈은 이 중도 표심에서 확장성이 있어, 오세훈이야말로 이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대선 주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도 오세훈이 보수의 자산이고, 오세훈이야말로 정말 중도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정말 전략 자산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사고 구조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 뭐 그 밖에 다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뭐 지지율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다 1%고 대구 경북에서 3% 나왔습니다만, 대구 경북에서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25%, 이재명 같은 경우는 13%가 나오는데, 이재명의 4분의 1도 안 되는데 뭘 얘기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이 오세훈이 3%가 나오는데, 원희룡 전 장관, 지금 아무 직함도 갖고 있지 않은 원희룡 전 장관도 대구 경북에서는 3%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대체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뭘 했을까? 뭘 했길래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까? 근데 왜 서울시는 그런 보도자료를 뿌리고, 왜 언론 매체들은 마치 오세훈이가 뭔가를 잘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긍정적인 기사를 쓸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는 이 오세훈 시정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회부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그게 별로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 뉴스원이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실시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제가 앞서 지금 말씀드린 여론조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인데 장래 정치 지도자 지지율 조사해봤습니다. 이재명 28, 한동훈 17, 조국 7, 이준석 3, 홍준표 3, 안철수 1, 오세훈 1, 원희룡 1, 유승민 1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오세훈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에서 지지율이 얼마냐면 1% 나옵니다. 그런 반면에 한동훈과 이재명의 서울 지역 지지율은 각각 19%, 조국의 지지율도 8%, 이준석과 홍준표, 이준석은 지역구가 저기 경기도 화성 동탄이고 그다음에 홍준표는 대구시장인데 이 사람들은 서울대에서 3%가 나오는데 오세훈이라는 사람, 서울시장을 10년째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서울에서 지지율이 1%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이 됩니까? 이 여론조사가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오세훈의 지지율 요게 이걸 보면 오세훈이 지금 자기가 뭐나 된다는 듯이 자기가 뭔가 정책에 상당한 고수라는 듯이 자기가 뭔가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조금 아래로 볼 수 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중도 확장성, 수도권 표심 이런 거 강조하는 그 오세훈 인천 경기에서 얼마냐면 1%입니다. 강원도에선 0, 대전 세종 충청 1%, 광주 전라도에서 0, 대구 경북에서 4, 부울경 0, 제주 0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선 주자로 솔직히 취급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지면 낭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홍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는 대구시장입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지금 갑자기 국회의원을 하다가 대구 지역 국회의원 하다가 대구시장으로 나간 이유를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왜? 그 TK 민심을 내가 장악을 하고 요걸 발판으로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 안에서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홍준표라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대구시정에 전념하고 있다. 대구시정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모욕성 발언을 하지 말아라. 라고 주문했던 그 홍준표의 전체적인 이 전국적인 지지율은 3%입니다. 3%인데 서울 2%, 인천 경기 3%, 대전 세종 충청 1%, 광주 전라 2%, 부울경 1%, 대구가 몇 퍼센트냐면 대구 경북이 몇 퍼센트냐? 7%가 나옵니다. 7%. 근데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홍준표가 폐쇄자, 문재인 사냥개 패장, 깜도 안 되는 애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은 얼마냐면 25%. 그러니까 즉 홍준표의 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13%, 홍준표 지지율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과연 대구시정에 전념했고 대구시정을 열심히 챙겼다고 한다면 과연 이재명보다도 지지율이 안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가 과연 대구시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준표가 대구시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자부할 그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 시민들은 홍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정도 되는 과거 대선 주자도 했고 집권 여당의 대표도 했고 그 다음에 제1야당 시절에 대표도 했고 그리고 현재 대구시장인 이 사람의 지지율이 대구에서 7%다? 대구 경북에서 7%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못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홍준표가 지금 그 누구를 갖다가 비난하고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누구보다도 더 시간을 더 쏟아부어서 대구시장에 전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홍준표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이 의뢰해서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28, 한동훈 17, 조국 7, 이준석 3, 홍준표 3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3이 나왔는데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3, 인천 경기 1, 강원에서 7, 대전 세종 충청 3, 광주 전라 0, 그리고 부울경 4 이렇게 나왔는데 대구 경북에서 몇이 나왔냐? 6이 나왔습니다. 6이 나왔는데 앞선 한국갤럽 조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더 처참합니다. 뭐냐면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율이 21%이기 때문에 여기도 3배가 훨씬 넘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리고 이재명이 19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조차도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지지율의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웃긴 거는 여러분들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대구 경북에서는 거의 뭐 배신자로 통하지 않습니까? 이 거의 뭐 저기 유다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배신한 12번째 제자 유다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승민 같은 경우에도 이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승민의 대구 경북 지지율이 5%입니다. 근데 대구시장인 홍준표,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정통 보수라고 자처하는 그 홍준표,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이 당의 원로라고 자처하는 홍준표 지지율이 6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가 자기가 어디 가서 이렇게 뻐기고 다닐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는 이준석이도 여기에서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국조차도 대구 경북에서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걸 살펴보면 홍준표, 조국, 이준석, 그다음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거의 같은 취급,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지금 그 누구를 비난하고 그 누구를 공격하고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식의 그런 언행을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오세훈과 홍준표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를 이제 아실 겁니다. 오세훈과 홍준표는 지금 딴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각자 자기가 맡은 그 해당 지자체 그 업무에만 신경 써라. 그 업무에 신경 써도 시간이 모자랄 거고 그 업무에 전념을 해도 아마 좋은 평가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왜 지금 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